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 얘기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산, 어떤 기준으로 염기 얘기해 주느냐? 자동이온화 반응, 자동이온화도 얘기하고, 평형, 동적 평형, 화학 평도 얘기하면서 산과 염기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기준을 세워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산과 염기에 반응하는 중화 반응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중화 반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볼게요.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수소 이온을 내뿜는 물질로 우리가 얘기했었고,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로서 얘기했었어요. 중화 반응은 이 산과 염기 만날 때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지금 예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 염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을 내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산나트륨은 수산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을 내놓게 될 거예요. 여기서 둘이 만난다면, 염산과 수산나트륨이 만난다면 거기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반응해서 물이 될 거고 염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만나서 또 다른 물질이 되겠죠. 이때 산의 음이온, 이 경우에는 지금 염소 이온이네요. 염기의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 만나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얘기했어요. 중화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산이 내뿜는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에요. 이게 만들어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이 생성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안점이고, 나머지 이온,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중화 반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결합해서 물질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중화 반응에서 일어나는 양적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그 물질의 양을, 거기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우리가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산의 양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 염기양도 마찬가지겠죠. 몇 몰이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 1ml당 산 1몰당 1몰당 수소 이온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염기 1몰당 수산화 이온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지금 HCl 같은 경우, 염산 같은 경우에는 그 염산 1몰에 수소 이온 1몰 갖고 있겠고, 수산나트륨도 염기 수산화나트륨 1몰 안에 수산화 이온 1몰 있겠죠. 이 양을 곱해준다면 그 산 안에, 그 염기 안에, 그 용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양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완전히 중화된다는 것은 산과 염기가 남김없이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같다라고, 우리가 그 양이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둘이 반응했는데 수소 이온이 좀 더 많다, 수소 이온의 몰수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 만들어진 용액은 산성을 띠게 되겠죠. 반대로 수산화 이온의 양이 많다, 그러면 이 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한쪽에 한쪽 용액의 농도만 알고 있어도 반대쪽 용액의 농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중화 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응할 산 용액의 농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의 그 양을 딱 정해놓고 측정하겠죠. 얘는 지금 농도가 몇이야, 몇 리터고 몇 몰 농도를 갖고 있어라고 알고 있다면, 여기다 미지 농도를 모르는 농도를 모르는 염기성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릴 겁니다. 만약 여기서 지금 지시약을 같이 해놨다면 얘가 지금 산성이네, 중성이네, 혹은 염기성을 바뀌었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중화점을 찾을 거예요. 다시 한번,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에다가 반대 산성을 띠고 있는 산 용액에다가 염기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릴 겁니다. 한 방울씩 떨어뜨릴 때 완전히 중화된 중화점을 찾을 거예요. 이 한 방울 떨어뜨릴 때 아직까지 산성인데 염기 한 번 더 떨어뜨리니까 완전히 중화되었고, 한 번 더 떨어뜨리니까 지금은 염기성이네, 이런 식으로 중화되는 지점을 찾을 거예요. 그럼 그때
딱 중화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 내가 떨어뜨린 염기 용액의 부피를 우리가 알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농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때 지금 완전히 중화됐다는 것은 산 물질 안에 있는 수소 이온 개수와 염기 물질 안에 있는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쪽은 알고 있어요. 한쪽은 수소 이온 개수도 알고 있지만 부피도 알고 있고 농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반대쪽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양은 같으니까 그 완전히 중화되었다면 둘이 같으니까 수산화 이온의 양은 알 거고, 그리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딱 찰나의 부피도 반대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원래 알고 있는 용액의 부피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몇 미리 지금 몇 미리 떨어뜨렸네? 알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추가됐던 용액의 농도까지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표준 용액 만드는 게 조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화학 다 끝났네요. 모르는 내용들도 좀 있고, 조금 생소한 내용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념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차근차근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예시들과, 그리고 다시 한번 당연하겠지만, 예시만 본다고 해서, 문제만 푼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개념 잡으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그럼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